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장혜찬 시사평론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 대통령이 뉴질랜드를 끝으로 순방을 마무리하고요. 귀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오면 맞닥뜨릴 일들이 만만치 않은데요. 순방 마지막 날 문 대통령이 남긴 말은 무엇이었을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키오라.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뉴질랜드의 에드몬드 힐러리 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단하다. 그냥 한 발, 두 발 걸어서 올라갔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여정도 에베레스트에 오른 힐러리 경의 마음 자세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한 발, 두 발 전진하다 보면 불가능해 보였던 한반도 평화의 길에 반드시 도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평화의 한반도를 위해서 다들 지지하고 성원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청와대 특감반 논란에다가요, 지지율 하강에 신경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 문 대통령에게 뉴질랜드 교민이 또 마냥 환영 일색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장혜찬 평론가님, 반대 시위대도 등장을 했다면서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나가는 현장에 물론 환영하는 인파도 있었습니다만 문아웃을 외치는 반대 시위대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 문아웃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 아웃이라는 뜻인데요. 이들 시위대 같은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의 우리 연내 답방, 대한민국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대였다고 하고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일정에 반대 시위대가 등장한 게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9월 유엔 총회 참석했을 때 뉴욕에서도요. 네. 남북 정상회담을 사기협정이라고 비판하는 그러한 비관론자 국민분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 저는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 멘트가 생각이 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모든 국민들이 쌍수로 환영할 것이라 믿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국내에서도 그렇고 국외의 교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분분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연내 답방을 모두가 환영할 거라고 말하기보다는 다른 생각이 있는 국민들에게도 더 소통하고 설득하겠다, 그런 취지의 말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고요. 네. 이런 식의 반대 시위 자체가 대통령의 해외 순방 어떤 성과를 다 가리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이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서 한반도 평화의 정책, 그리고 또 나오는 멘트가 대부분 경제 문제나 국내 문제보다는 아무래도 한반도 평화 문제에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간의 네. 고개를 갸웃거리는 여론도 있다는 것을 청와대에서도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귀국하기 직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요. 이 기자들과의 일명 반쪽 기자 간담회, 국내는 물어보지 말라 했던 간담회에 이어서 이 글에서도 국민들의 의견하고는 같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교에만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뭐 해외 순방 중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해외 순방과 관련해서 사실은 최근에 좀 이렇게 뒷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의전상의 실수는 뭐 별개로 치더라도, 과연 이제 그 해외 순방 본래 목적에 맞는 그런 그 순방 일정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 것인지, 네. 예를 들어서 뭐 체코 방문 때는 원전 수주를 하러 가셨다고 하는데 과연 뭐 탈원전하면서 원전 수주를 얘기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냐, 그런 논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그 성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회의가 많고, 이제 그런 이제 지적들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점이 상당히 좀 의식이 많이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제 그 기자간담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기자들에게 각별히 주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좀 불통의 그 면모를 좀 보여준 그런 그 기자간담회였다는 평가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도 조금 이제 본인의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네. 역시 지금 현재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기 때문에 외교에 좀 집중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네. 한번 좀 강조를 한 것, 네. 일단 보입니다. G20에 대한 관심이 적다라는 취지에 좀 섭섭함도 내비쳤던 문 대통령이었는데요. 과연 조국 수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믿는다라는 말로 유임을 시사한 게 아닐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은 일제히 공세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일명 조국 수호에 나선 상황인데요. 오고 간 말들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국은 촛불 정권의 상징이라 그러나 조국이 꺾이면 촛불 정신이 사그라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과도한 집착 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조국은 그저 공직기강 확립에 실패한 민정수석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을 박근혜의 우병우로 만들려 하지 말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조국 수석은 이제 이게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이고 이분이 적폐청산과 사법개혁의 최선봉에 있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국을 제물 삼아서 대통령 힘 빼기에 나서는 것이라고 보고요. 뭐 경찰들이 쭉 있는데 어디 파출소에서는 순경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걸 경찰서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경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국 수석이 취한 입장은 그게 가중한 그런 아주 큰 잘못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이 공직자가 이 경우에 두고 책임을 져라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수석을 놓고는요. 촛불 정권의 상징이라는 것과 아니다 또 다른 우병우가 될 수 있다라는 프레임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더 많은 걸 듣고 국민들이 동의하시게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페이스북을 볼 때 어떤 결단을 내리실까요? 김성환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뭐 예단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조국 민정수석까지 경질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맨 처음에는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여론이 돌아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 배경에는 이번 문제에 있어서는 뭐 청와대 직원의 비위, 특감반의 비위가 드러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소지가 다분하고 그거는 맞을 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왜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 조국 수석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서는가 그 배경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득권의 저항이 시작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그동안에 사법개혁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왔었고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사법농단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업무들을 해왔고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하는 문제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사회개혁이나 사법개혁에 관한 중대한 업무들을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조국 수석에 대해서 야권의 집중적인 견제가 있었고 뭐 얼마 전에도 국회 보이콧하는 데서 이유도 조국 수석을 뭐 해임시켜라 이렇게 하는 요구를 가지고 보이콧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국 민정수석을 흔들므로 인해서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개혁 과제들을 아예 좌초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여기서 우리가 밀리게 되면은 지난번에 장하성 정책시장이 그만두고 난 다음에 경제정책에 대해서 크게 흔들렸던 것처럼 또 한 번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개혁이 후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불안감이나 위기감이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장혜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키려고 할수록 여론은 어떻게 돌아갈지 말이죠. 글쎄요. 저는 사실은 조국 수석을 여기서 문책하는 게 대통령에게 흔들기가 아니라요. 조국 수석을 지키려고 하다가 청와대와 대통령 지지율을 더 까먹을 수도 있다. 이런 고민도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시점에서 조국 수석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서 대통령에게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 이런 여론도 나왔었는데 조응천 의원도 그런 식의 게시물을 올렸다가 이해찬 당대표가 본인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조국 수석 경질하는 게 안 맞다는 식의 말을 하자마자 다른 의원들이 기다렸다는데 조국 지키기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을 어떻게 하던 간에 계속해서 이 조국이라는 한 사람만이 과연 사법개혁이나 촛불 정권의 개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인가. 이 민주당 정권에 그렇게 인물이 없는 것인가. 다른 인물이 민정수석이 되면 그 개혁을 못하는 것인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국 이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을 언제든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면 조국 수석뿐만 아니라 임종석 실장이나 그 누가 되었건 대통령을 위해서는 물러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좀 명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민정수석 경험에 정치색이었다는 혹시 문 대통령의 공통점이 많지 않을까. 이 조국 수석은 실컷 두들겨 맞고 일한 후에 자유인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